내일 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앞둔 안건 가운데 관심을 모으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 농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특히 주민 청구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주목 2조례, 이 순서에서는 직접 주민 청구에 참여한 강수길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 상임위원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농민수당 조례안, 이게 주민 청구 방식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 주민 청구 방식으로 하게 된 겁니까? 주민 청구를 하게 된 이유는 농민수당은 그 지속 가능한 제주 농업의 농민을 위한 농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기본이지만은 사회와 환경에 대한 그 순기능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 보존이 기능뿐만 아니라 농촌이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그 헌법 개정이 논의 과정에서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전 농협계 입장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제시한 개정안에는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농민상이 이렇게 그 농업이 공익적 기능, 공익적 가치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듯이 앞으로 계속 농민들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그 근본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농업이라는 게 산업이 아니라 그 어떤 사회를 지탱하는 그런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방식이 의원 발의를 하면 상당히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굳이 꼭 이게 어렵게 주민 청구 방식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의원 발의로 해주시면 상당히 고마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농업에 관심이 좀 덜 해난 모양입니다. 도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는 도의원들이 없던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 발의로 우리 농업인단체 협의회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또 주민 발의로 하면 그만큼 주민들이 간절하게 바란다, 이런 취지가 또 도의회에 전달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 어떤 분들이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까? 농민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그 농민이라고는 그 농민이어야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농지 투기를 위해서 투자한 분야들 앞에까지 이제 들어가는 그 가서는 안 된다. 다만 가짜 농민들한테 가서 안 된다는 말씀이죠. 실제 경작을 하는 자격 농민 앞에만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제주도에 3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는 농업인에게만 지급을 해야 된다고는 사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 거주한 진짜 농민들에게만 일단 지급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자, 어쨌든 지금 조례안에 보면 지역 화폐로 월 10만 원 정도 지급하자, 이런 내용인데 사실 뭐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겠지만 굳이 꼭 10만 원으로 정한 기준, 그리고 지역 화폐로 방식을 택한 이유는 있을까요? 그 농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 농민수당에 대해서 첫 금액 산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시작이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 화폐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지역 소상공인에게 그 회전이 되도록 제주도 내에서 돈이 유통이 되도록 보조금이 유통이 되도록 현금으로 줘버리면 또 도외로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 화폐를 써서 지역에서 선순환적으로 쓸 수 선순환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례안 통과 시에 3년 이상, 아까 제주에 주소를 뒀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농업소득 기준도 있는데 3,700만 원 이하인 농민이 수당을 지급받게 돼 있다, 이렇게 조례안에 돼 있는데 그럼 대략 몇 명 농민들에게 지급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도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농업 인구는 줄어드는데 농업 경영체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체는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농민은 줄어들고 이런 기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가짜 농민이 많다. 실경작하는 그 경자유전의 원칙을 벗어난 그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그
농민수당을 조례가 좋게 제정이 돼서 지불을 하게 되면은 네. 진짜 농업인을 가려내는 네. 뭐 중요한 역할도 될 겁니다. 어쨌든 그 숫자는 그럼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지금 약 한 5만 2천 명 정도, 5만 5천 명으로 이제 지금 그 통계청에서 계산이 나와 있는데 실제 걸러내다 보면은 네. 약 한 4만 명 4만 정도가 명 이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부정수급자가 거의 15,000명 이상 정도로 추산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이런 부정수급자를 우리 찾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조례안에 집어넣습니다. 이제 어떤 그 실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 조직인 어떤 농협이라든지 우리 네 통사무실을 이용해서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인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농사를 판매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고 또 3년 이상 거주하게 된다고 그러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인정을 받는 뭐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역 사정은 지역민들이 제일 잘 아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현장에서 보면 저 양반은 진짜 농민이다. 예. 저분은 가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조례안에 원안대로 통과되면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620억 정도로 좀 소요될 걸로 좀 추산이 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원희룡 지사는 재정 부담 때문에 좀 여유 재원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어쨌든 이 돈 부담이 현실화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도도 뭐 여유 재원이 남아서 예. 뭐 농민수당 재정을 한 걸로는 아니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점 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지사님도 줬으면 좋겠지만 하는 좀 토를 달아서 원도장 앞에도 상당한 그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돈이 없다라는 말은 네. 그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뭐 이런 취지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결국 농민들의 요구가 세다면 그것도 네. 실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자 어쨌든 이게 이 조례안이 뭐 제주가 처음은 아닙니다. 충북에서는 이미 조례안이 주민청구로 발의된 경우도 있고요. 네. 제주가 내일 심사가 되는 거죠. 네, 상임위에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떤 도의원님들이 상당한 이번에 뭐 보궐선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농민수당 문제를 깊이 있게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그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그 좋은 판단으로 잘 통과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고요.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내일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 내일은 네. 뭐 당연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 뭐 의원님들이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만 지사님께서 한마디 한 것이 이 화근이 돼가지고 부담이 되지 않을까. 네, 오늘 뭐 이 자리까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뭐 우리 지사님도 좋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